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 관련해서 반도체가 지금 부족해서 차량이 스탑 멈췄잖아요. 차량의 과정이 제조 과정이. 자, 그와 관련해서 타임즈에서는 비즈니스 즉 경제 파트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Great Chip Race다. 이 Great Chip이라는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카메라, 모든 사진, 이런 동영상 촬영하는 지금 장비에도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투자를 하기 위해서 아주 상징적인 사진이 지금 나와 있는데, 백악관에서 열렸죠? 회의가. 그래서 반도체라는 이 칩을 딱 들고 와퍼죠. 웨이퍼를 들고 이걸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걸 보이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의 앞으로 살 먹거리지 않겠냐. 인프라스트럭처다. Biden talk of money for semiconductor industry. 세미란 말은 반절이란 뜻이죠. 그래서 컨덕트는 도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한다. 그래서 반절은 전기가 통한다. 이런 뜻이 이제 반도체가 되겠죠. 그런 산업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meeting with 19 company, 그래서 19개 회사, 삼성도 그래서 여기 이 화상에 들어갔었죠. 화상회의에. 그래서 이 칩 쇼티지, 반도체가 이제 부족했다는 거죠. 반도체가 이제 부족해지면서 19개 회사가 미국에다 투자를 해라 라는 그런 식의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반도체에 대해서 알려면, 자, 플레인, 비행기, 얼람 시스템, 종, 탱크, 레드 벌브, 전구, 카메라, 커피 머신, 레프리저레이터, 냉장고, TV, 토스터. 우리 일상에서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매일매일, everyday, we rely on 이 마이크로 칩입니다. 이런 작은 칩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분류를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죠. 우리가 컴퓨터에 들어있는 램이라고 하죠. 램. 이 약자가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입니다.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되겠고요. 롬은 리드 온리 메모리다. 그래서 비유를 하겠습니다. 내 책상에서 손이 닿는 곳, 이게 램입니다. 그럼 롬은 뭐냐? 책을 책상에만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책장에다가 쌓아놓죠. 그 책장에다가 쌓아놓는 걸 롬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겠어요. SSD다, HDD다, 저장 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리라는 그런 반도체가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죠. CPU 전체, GPU, 그래픽 카드, 전달 제어 반도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나온다고 하죠. 자율주행차. 네, 그런 충전기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전체가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카메라, 이미지 센서, 이렇게 성장 가능성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되면서. 그래서 일반 자동차가 300개 정도가 들어간다면, 이 자율주행차는 한 2000개 정도가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스템 반도체의 성장이 앞으로 크다는 것인데, 그래서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에 130조를 투자하겠다. 앞으로 2030년까지 130조를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아까 그랬죠.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메모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한 2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대단하죠. 그 다음에 국가별로 보면 이제 미국이 비메모리는 꽉 잡고 있네요. 그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공장, 평택에 지금 삼성에 있고요. 또 이천에는 SK 하이닉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 1분기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파운드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반도체를 디자인하지 않고 생산만 하는 것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 대표적인 회사가 TSMC, 대만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거의 2분의 1을 파운드리 시장을 점유하고, 그 다음에 EU가 삼성,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미국의 회사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이해하시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베이킹 케이크, 빵을 굽는 거죠. 빵을 굽는 것으로 내가 한번 비유를 한번 사용해 보겠다. 어널러지, 비유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과 제빵을 비유하자면, 빵을 만들 때
재료를 측정해서 얼마큼 넣고 또 어떻게 몇 대 몇으로 비율을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설계회사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굽는 공장에서 제빵을 하는 거죠. 빵을 이제 정확히 측정을 했으면 이제 빵을 구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빵을 굽는 게 이제 파운드리다.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공장을 만드는 거 비율을 이제 빵 만드는 비율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벨피 씨가 말했다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오토메이션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화 엔지니어죠. 칩 메이커, 반도체 만드는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이 회사 이름입니다. 미국에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찾아보니까요, 2009년도에 AMD 생산 부문을 인수하고 확장 투자로 만든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다. 미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일 드레스덴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팹이라고 하는데, 팹 36. 싱가포르에도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 차터드 반도체를 인수하여 싱가포르 공장이 있고요. 뉴욕주 올버니에도 새 공장을 가동 중이다. 이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이제 독일에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나노 반도체를 지금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3,300명 정도의 인플로이, 고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공장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the only difference, 그 유일한 차이점 바로 우리 케이크가 대략 66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를 만드는데 66층짜리 케이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죠, 아파트. 아파트 층을 높이 쌓을수록 고가 아파트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반도체도 66층까지 쌓아 올린다. 옛날에는 칩 하나 했으면 1층, 2층 이게 올라갈수록 이제 고집적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15빌리언 달러의 컴플렉스인데요. 이 정도의 그런 복합 단지라는 거죠. 컴플렉스. 이것이 이제 tuck away behind the tree, 나무 뒤에서 지금 이끌려져서 세워진 단지라는 얘기죠. 지금 보시면 이 주변 뒤에 이제 물도 바다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 트리가 있죠. 그러니까 tuck away behind the tree, north of Albany. 그러니까 뉴욕주 올버니 주에 있는 그 나무도 뒤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끌려져 있는 어떤 컴플렉스, 단지라는 얘기예요. 이 컴플렉스란 말이 단지란 뜻입니다. 단지. 뭐 스포츠 컴플렉스 하면은 스포츠 단지 하듯이. 이 뉴욕은 바로 one of only a handful of advanced semiconductor factory죠. 아주 advanced, 첨단, 앞서 나가는, 진보하는, 즉 첨단 반도체 공장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걸 약자로 이제 fab, 이제 조립이란 뜻인데 fabrication, 조립이란 뜻이니까 이 약자를 따서 이제 팹이라고 그래요.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 되겠어요. It's receiving dock. 지금 여기 배 항구가 있죠? 이 도크가 full in 256개의 specialty chemical. 여기서 지금 독스란 것은 아마 반도체 용어인 것 같아요. 이 독스를 말하는 거게 되겠죠. 이 독스가 지금 256개의 특별한 화학 약품이 되겠죠. 케미컬. 그것을 이제 끌어서 당길 수가 있고, 이게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like 아르곤이라든지 sulfuric acid, 황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반도체를 만들려면 필요한가 봐요. It's shipping dock. 그리고 이제 배를 선적할 수 있는 도크가 또 있다는 얘기네요. 이런 것들이 send out finished wafer. 아까 그 대통령이 들고 있었던 웨퍼, 이 와퍼를 이제 마무리된 와퍼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반도체 칩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수출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컷업, 잘라져 가지고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죠.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encased in, 뭐가 이제 새겨져 있어? 금속과 세라믹 쉘이 이제 쓰여져 있고, assemble, 그걸 이제 결합하는 것이죠. everything. from airbag to blender, 뭐 블렌더 하면 가는 거 믹서기, 에어백부터 뭐 블렌더까지, 그 다음에 헤드폰에서 파이터 제트기까지 반도체가 이제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assemble, 조각조각 돼가지고. 자, since it opened 2011년도에 이제 이 팹 공장 8이 이제 열었고요. is known, 알려진 바처럼 has kept a low profile, 아주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일릿 페이퍼, 화장지와 치킨 윙스, 닭 날개처럼 이 팬데믹이 샤크, 충격을 줬죠. 또 글로벌 세미컨덕터 서플라이 체인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그 공급이 조금 이제 충격을 줬다는 거고, 그래서 리드 투 뭘 이끌었어? 쇼티지, 부족 사태가 이끌었다는 거예요. 서프라이징 플레이시스, 아주 놀랄만한 장소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을 이제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를 이제 센터 스테이지, 중심 무대로 이제
풀린 잡아당긴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술, 특허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대만에다가 이제 일본을 한번 제끼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일본의 덤핑인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재를 가했을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대만 회사가 이제 크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한국도 이런 것들을 이제 갖고 오겠다는 거죠. 이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 센터 스테이지, 중심 어떤 산업으로 미국으로 이제 가져오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자, 카 인더스트리. 자, 자동차 산업은 has been hardest hit of all. 가장 어려운 히트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저 initial lockdown. 그래서 초기 락다운, 이런 봉쇄가 caused car sale을 이제 to collapse, 붕괴했다는 거죠. 자동차가 이제 처음에 이런 코로나의 봉쇄 상황 때문에 차 판매가 지금 이제 붕괴가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missing chips are now expected to lower global output.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산업들이요, 지금은 뭐가 기대되집니까? lower global output. 지구 전체 생산량이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 million vehicle 2021년도에.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제 missing,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도 감소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포드만으로는요, expect to produce 1.1 million fuel vehicle, 1.1million 정도의 그런 110만 대죠. 110만 대가 줄어가지고 25억 달러 정도의 어닝 히트가 됐다는 거죠. 소득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반도체 누락이 지금 399만 대, 그러니까 4.6%가 지금 반도체가 쇼티지, 부족해서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가 멈췄다는 거 아닙니까? 생산 라인이. 그러다 보니까 포드가 생산량이 110만 대가 줄어가지고 25억 달러가 지금 손해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드의 주력 상품인 F-150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게 전기차인데요. 모습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even before잖아요. 심지어 before, 전이죠. It get to its silicon heavy electric F-150입니다. F-150라는 차인데, 자, 실리콘은 원래 규소잖아요. 규소라는 것은 핵심 부품이 뭐예요? 반도체라는 뜻이잖아요. 반도체를 실리콘으로 만드니까, 규소로. 그러니까 반도체로 만든 이런 무거운 전기차인데, 전기차 트럭입니다. 아주 무거운 전기차 트럭인데, 이것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2022년에 나온다고 그래요. 2022년 봄에 나온다고 하는데, 2022년 봄에 나오면 이제 이것이 어마어마한 히트 상품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워낙 미국 사람들이 픽업 트럭이라고 하죠.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농사 국가잖아요. 농업 국가. 땅이 넓고, 그리고 이제 레저 활동을 할 때도 이런 픽업 트럭이 필요한데, 그런 인기 있는 차량 모델에다가 그대로 실리콘 헤비 일렉트릭 F-150, 그러니까 그런 차에다가 모형이나 디자인을 좀 바꿔서 가장 실용성 있는 전기차를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수요가 지금 엄청 원래 인기 있는 차인데 그 틀에다가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차량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이 차인데요. 지금 보시면 2022년에 포드 150 라이트닝, 이게 라이트닝 일렉트릭, 그러니까 라이트닝이 원래 번개잖아요. 번개가 친다. 그런 전기차에 픽업 트럭이 온다는 거죠. 여기다 뒤에다 이렇게 캠핑카도 실을 수가 있고, 굉장히 또 농산물도 실 수 있고, 굉장히 유용한 트럭,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바로 포드 F-150라는 차라는 거죠. 이 가격이 한 4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022년에 한국의 트럭인데, 트럭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국가가 보조금도 줄 것이고, 세금도 쌀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차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아도 이 차 사고 싶더라고요. 보조금 받으면 한 1,500만 원 선, 1,500만 원만 있으면 이 차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 보조금 받고 하면. 그래서 꿈의 차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차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지금 미싱 칩이라고 하잖아요. 왜 부족했느냐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휴대폰, 가정용 반도체가 배에 밀려 생산 순서가 뒤로 밀렸다는 거예요, 자동차가. 더군다나 여기에서 미국의 텍사스 한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인피니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반도체 공장의 생산 라인이 멈췄다.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제조업체인 일본의 르네상스 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대만 이 TSMC 공장은 가뭄으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물가가 있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이 이제 가뭄 때문에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에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설계, 생산, 모듈 시스템 제작, 완성차 양산 이런 단계별로 이렇게 그 과정이 복잡하니까 이게 끊어서 생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밸류 체인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가 깨지니까 나머지가 다 스탑돼 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오토메이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과 칩 메이커, 반도체 제조자들은 스크램블 4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은요, step in to help, 도와주려고 이제 발을 이제 들인 거죠. 그러면서 urging, 촉구하기를 industry leader, 산업계 지도자들이 to untangle the supply chain, 이러한 그 supply chain, 그런 밸류 체인, 이런 반도체 공급 체인을 untangle, 원래 tangle은 이렇게 꼬이는 건데 그걸 푸는 거예요. 해소하도록 이제 촉구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increase production, 생산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The problem was not the only that. 근데 문제는 뭐가 아니냐면 there were not enough chips being made in America죠.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충분한 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that no one, 어떤 누구도 pay attention to where, 어디서 칩들이 being made, 만들어지는가. 어디서 칩들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관심이 없다는 거.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it took, take to,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것이죠. make them,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 in June, 6월 달에 the Senate, 상원은요, pass a bipartisan bill. 자, bipartisan, 정파적인 어떤 법안을 이제 만들었는데, 통과시켰는데, 그것이 이제 52 빌리언 달러죠. in funding, 돈을 aim at, 뭘 목표로 하고 있어? increasing chip production입니다. 반도체를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돈을 지금 펀딩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cut edging research입니다. cut edge란 말은 edge가 끝이잖아요. 끝을 자른다. 첨단이란 뜻이에요. 첨단. 첨단 그런 연구, 이런 거에 돈을 52 빌리언 달러를 쓰겠다. 이건데, 이거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반도체 육성 법원이라고 해서, 이거 이제 바이파티즌 빌이 되겠죠. 40조 예산을 지원하겠다. 인텔은 22조를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공장 2개를 짓겠다. 이런 선언을 했거든요. 이것은 일종의 바이든 행정부가 2,540조의 인프라 확충 계획 중에서 56조를 반도체에 쓰겠다. 이 돈이 지금 반도체 칩을 만들고 연구, 첨단 연구를 하겠다. 여기에 돈을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안을 만들어서. 자, 이것은 competing, 지금 도전하는 거죠. 경쟁하는 거죠. with China ambition. 그렇죠. 중국의 야망과 도전하는 거죠. 중국은 뭐가 되고 싶어해? becoming the global semiconductor champion이죠. 그러니까 지금 G2에서 중국을 지금 눌러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반도체로 확실하게 눌러주겠다.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new chip fab, 그 새로운 칩을 만드는 공장은 take 수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애널리스트, 그래서 분석가들은 지금 worried,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오토 칩 쇼티지, 이런 자동차 칩의 그 반도체 부족이 slash back to consumer electronic, 소비자 그런 전자 제품 이런 것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반도체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무어 법칙인데, 이제 무어라는 사람이 인텔의 회장님이 되겠죠. 이분이 이제 75년도, 80년도, 85년도, 컴퓨터가 나올 때마다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죠. 성능이 좋아지면서 가격은 저렴해진다는, 이게 무어의 법칙인데, 이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반도체를 갈수록 초밀도로
집적해서 올리다 보니까 아까 66층까지 비유했잖아요. 케이크를. 작게 만들어서 이제 쌓다 보니까 원가 절감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가격이 저렴해진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원가 절감 효과가 그렇게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또 미세화되면 될수록 더욱 이제 커지게 되겠죠. 수입이 별로 안 생긴다 이거죠. 성능은 좋아지는데 그 돈이 수입이 별로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무어 법칙이 지금 깨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무어 법칙은 뭐냐면 become 알려진 바 is not a fact,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깨졌다는 거예요. nature, 당연히 자연스럽지만 hard earned result, 아주 어렵게 얻은 결과라는 거예요. enormous expenditure, 엄청난 지출을 했던 것이죠. 뭐에 대해서? 연구와 개발이죠. to conceive, 뭘 구상하는 거예요? conceive는 구상하다. new chip design, 이게 새로운 반도체를 디자인하는 것을 구상하는데 어마어마한 연구와 개발에 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것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to find ways, 어떤 방법을 찾아 to manufacture them, 그걸 또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그런 연구와 개발에 대한 엄청난 지출을 한 결과라는 것이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각각의 새로운 세대죠. 세미컨덕터가 require. 그러니까 반도체가 요구하는 각각의 세대는 실질적으로 in effect a new factory, 새로운 공장인데 to make it, 그걸 만드는 새로운 공장이다. 각각의 새로운 프로세스, 절차가 있을 것이고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것은 be named for, 뭘 이름을 따서 size of the chip smallest feature, 칩이 가장 작은 그런 피처, 그런 특징의 사이즈, 부피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의 무어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고 마치 그 주얼러, 보석상이 있는데 이 사람의 핑거팁, 손가락이 keep getting finer, 더 미세해지는 걸 유지하듯이. 70년대는요, 이 반도체 칩이 measured in 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이후로는 leading edge, 더 이제 작아지면서 their handiwork in a 나노미터, 나노미터의 그런 단계까지 이제 측정이 됐다는 것이죠. 나노미터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100만 분의 1까지 갔는데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미터고요. 마이크로가 10의 6승이니까요. 근데 10억 분의 1은 이제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10의 9승이 되겠죠. 10의 9승. 이게 이제 나노미터 단위로 이제 그렇게 미세하게 집적화가 된다는 거, 미세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가 절감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의 법칙이 깨진 거죠, 지금. 자, 오늘날은요, benchmark is set by, 자, TSMC에 의해서 지금 어떤 그 표준이 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run the 5 나노미터 fab. 그러니까 지금 TSMC는 5 나노미터의 그런 공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애플의 새로운 M1 칩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의 최신 그 컴퓨터와 태블릿에 들어가는 게 바로 M1 칩입니다. 혁신적인 기업인 애플이 선도하는 게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 M1 칩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이제 5나노미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5기가, 6기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통신이 5기가 통신. 이런 것을 따라가려면 이런 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each step down in process size. 그래서 그 사이즈가 지금 공정에서 지금 줄어들고 있고 increase in performance, 성능은 증가하는 거죠. 이게 사이즈는 작지만 성능은 더 배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require the fab to be retooled with the latest generation of lithograph. 리토그래피란 말이 이제 노광 작업이라는 반도체 만드는 과정인가 봐요. 이런 새로운 단계를 통해서 리툴, 다시 재생산이 되는 그런 틀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 바로 지금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변화 단계라는 거죠. 5나노미터까지 지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아까 미국 파운드리는 14나노인가? 그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팹과 팹리스 사이의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이 dominate the industry today. 오늘날의 산업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자, TSMC의 창업자인 모리스 창 이야기를 한번 다뤘었는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educate in the US,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찾아보니까요, 1931년생이고요. 지금 89세입니다.
1949년 18세 때 중국 공산화가 되면서 미국으로 이제 가는 거죠. 도미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을 갔고요. 못 따라가니까 이제 기계공학, MIT 박사 2번 실패하면서 실베니아라는 반도체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27세 때는 1958년도에는 TI라는 그런 회사를 옮겼고요. 여기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스탠퍼드 전기공학 박사를 2년 반 동안 공부하고 1985년에 대만으로 가면서 인건비 문제로 이 칩 설계만 해도 되겠다라는 이런 그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따로 국밥, 따로 떼어내서 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만 정부가 48%, 필립스가 27% 투자해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고, 반도체 위탁 생산 플랫폼이 택한 것은 궁여지책이었다. 그러니까 삼성처럼 복합 모든 걸 다 하는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대만 이런 회사로 볼 때는 파운드리만 생산만 하는 그런 플랫폼을 택한 것이 지금 효과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660조, 우리나라가 550조잖아. 1년 예산이. 그거보다 더 많네. 삼성이 545조. 그래서 2018년 CEO가 은퇴했고요. 지금 훈장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대만 총통으로부터 훈장을 받고 있는 모리스 창의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됐기도 했었어요. 그죠? 자, 그는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일을 했고요. 60년대, 그리고 70년대. 그리고 그의 엔지니어링 크리에이티브 창의력과 매니지먼트, 관리가 어큐머, 아주 날카로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레전더리, 전설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고 그는 help improve a chip, PEP yield. 그래서 이 펩의 yield, 생산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와줬고요. 많은 그 칩들이 good enough to, 충분히 be sold,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rive down price, 가격도 내려가고요. 자, 그러나 after managing the entire semiconductor division, 전체 반도체 이런 그 국을 관리하면서 창은 came to the conclusion, 어떤 결론에 이끌었냐면 he would never be an American, 결국 아메리칸 CEO는 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하버드나 어떤 회사를 들어갔을 때 결국은 내가 여기 해봤자 임원이 못 되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서 따로 차린 것이죠. 그래서 나는 어떤 걸 느꼈냐면 essentially 결국 I had been put out in the pasture. pasture 하면 초목이잖아요. 초원에 그냥 놓여져 있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창은 그래서 recall in a published oral history. 그래서 출판된 그 oral history니까 어떤 자서전, 자기의 어떤 말로 된 그런 역사에서 불려지는 역사에서 쓰여진 것을 이제 회상했다는 것이죠. My hope of further advancement was gone. 나의 추가적인 그런 진보, 향상 이런 희망이 사라졌다. 어차피 내가 CEO, 임원이 못 될 바에는 그냥 풀밭에 내가 놓여져 있다고 느꼈다고 했으니까 그럴 바에는 이제 새로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대만으로 오게 되었다. 궁여지책으로 오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는 동안 창 씨는요, had seen the rising cost of chip factory. 그러니까 칩 공장의 이 늘어나는 비용을 보아왔고, the way in which 그 방법 안에서 it can hold back innovation. 어떤 혁신을 hold, 가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기 그 박사 과정을 2년을 또 반을 거치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의 어떤 상황을 보니까 어떤 여기에 어떤 틈새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얘기예요. 혁신의 어떤 그 고리를 이제 잡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의 칼리그 동료들은요, eager to strike, 기꺼이 strike out on their own with new innovation, 이런 새로운 혁신을 가지고 그들만의 자신의 것을 이제 strike out, 두각을 나타내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never could, 결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the barrier to entry, 이런 진입 장벽이 되겠죠. 진입 장벽들이 너무나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f you have to run your own fab, 네 자신의 공장을 만약에 운영한다면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 하나 만들려면 너무나 긴 과정이 생기니까. 그죠? 설계해야지, 이걸 또 디자인해야지, 이걸 또 만들어야지,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는 시즈 잡았다. on the idea, 생각. 뭔 생각? 오로지 순수하게 파운드리만, 즉 공장, 반도체를 제조만 하겠다는 거죠. 제빵 사러 간다면 빵을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Motion Semiconductor Company다. 즉 상인 반도체 회사다. 오직 뭐에 초점을 맞추는 Making chip for other.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칩을 만드는 거야. 칩만. 반도체만 만들어. 누가 설계해주면 그 설계대로 반도체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with support from Taiwan government. 아까 말했죠. 타이완 정부가 지분을 40% 이상 갖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타이완 정부의 지원. 그 결과 이제 파운드 TSMC를 98년, 87년도에 이제 설립을 한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오스피셔스 모먼트였다. 그러니까 오스피셔스란 말은 길한, 플러스란 뜻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순간이었다. 전도가 유망한. In global trade policy.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 정책에 있어서는 아주 길한 징조였어요. 왜냐하면 레이건 행정부는요, had enacted, 수행했거든요. 정책을. 어떤 행정을 취했냐면, encounter rising Japanese production. 그러니까 일본을 밟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일본이 그 반도체 생산에서 최고였거든. 근데 그 최고가 올라가는 것을 카운터하니까 그걸 막아주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시 행정부에서는 took a more hands-off approach, 좀 손을 좀 띄어주는, 손을 띄는 정책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건 때는 일본을 밟아줌으로써 그 역효과로 대만이 컸던 거고 삼성도 컸고요. 그 틈새에. 근데 부시 정부에서는 조금 손을 좀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포테이토 칩스, 컴퓨터 칩스 이런 것이 뭔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반도체 만들어 봤자잖아. 뭐 그거 그냥 감자칩 정도 생각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부시 정부에서는 조금 손을 놨다. 마이클 보스킨 씨는 이코노믹 어드바이저, 이 사람은 조지 부시에게 말했다는 거, 그렇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반도체 칩도 그냥 감자칩이잖아요. 이런 느낌. 자, 그렇고 함께 TSMC 타이완, 사우스 코리안 차이니스 컴퍼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램프업 했다는 거. 램프업 늘렸다. 증가시켰다. 칩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컨스트럭팅 하이테크 팹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뭐의 도움으로? 정부의 도움이죠. 정부의 서브시디죠. 보조금이 되겠죠. 정부 보조금을 주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90년대쯤에는 이제 인텔이 이제 began shifting some production overseas. 이제 회사의 생산을 이제 오버시, 해외에다가 shifting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텔이. 자, 그러면서 that's all happening. We are adhering to our market economic principle. 그래서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 원칙에 이제 adhere to, 우리가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강력하게. 어떻게 obsessively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그러니까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 그게 뭐냐면 자유시장 경제주,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레제페르, 자유방임주. 시장 경제에 맡겨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CEO인데요. 반도체 회사의 협회 CEO인데 이 사람이 이제 리딩 트레이드 그룹, 선도적인 무역 회사 그룹이었는데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프리베일링, 지배적인 태도는 was to leave company alone. 회사를 내버려 두라는 거죠. leave alone. to keep government out of business. 그렇죠. 정부는 사업에서 손 떼라는 것이죠. 이게 뭐다? 자유시장 경제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내버려 두게 된 것이다. 그래서 대만과 한국이 반도체로 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그 반도체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제 하이테크 아메리카 인더스트리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삼성이나 뭐 인텔이나 다시 돌아서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라.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자, 그래서 except chips improve non-linearly. 이것은 좀 반도체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non-linearly, 비선형을 지금 반도체 칩이 향상시킨다. 이 말 뜻을 잘 모르겠어요. 개념을 저도 잘 몰라서. 그런데 A3 나노미터 단계 노드가 지금 비싸다는 거죠. 5나노미터. 당연히 더 작으니까. 더 집적화되니까. The amount of money it takes to stay ahead of that curve. 그래서 그런 곡선의 앞쪽으로 유지시키는데 시간이 드는 돈의 양은 keep going on. 계속 돈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라고 이 사람이 말했다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independent chip manufacturing expert 전문가네요. 그리고 또 time span. 이 시간의 그런 span, 범위죠. 시간의 범위도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impossible to skip a generation. 어떤 한 세대를 뛰어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뒤늦게 돈을 반도체에다 투자를 하고 있는데
한 세대가 걸린다는 거예요. 정부,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어떤 퍼미팅 언론, 이런 환경적인 허락만을 가지고는 can take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They are not, 그건 타코벨이 아니다. 근데 순수하게 뭐 타코벨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You don't knock them out. 당신은 그것들을 knock down 할 수가 없다. knock out. 기절시킬 수가 없다. They don't arrive in a box. 그것들이 박스로 딱 도달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뭔가를 다 만들어서 딱 바로 뚝딱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이. 자, 이런 엄청난 AI 칩을 위해서는 TSMC와 삼성이 바로 유일한 두 가지 선택이다. As far as the eye can.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지금 TSMC와 삼성이 최고의 회사가 되는 거죠. 반도체 AI 칩을 만드는 데는. 자, 그때까지는 이 칩 매니팩처링, 이 칩 공장, 그리고 all of the geopolitical, 지리학적인, 지정학적인, 정치적인 이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리버버레이션 하면 이제 반향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이 야기하는 어떤 경제적 또는 지리적, 정치적 그런 반향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continue to depend on, 계속 의존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웹, 전 세계 이제 글로벌 망이죠. 웹은 망. 우리가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죠. W를 월드 와이드 웹,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치드 뻗어 있다는 거죠. delicately, 아주 미묘하게 across the ocean, 바다를 건너서.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서, 즉 태평양을 건너서 대만과 한국이 지금 굉장히 글로벌망으로 뻗어 있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서로 의존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타임지 커버 중에 그 비즈니스 파트, 반도체에 대한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